축구 승부패 단통 분석 채널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채널입니다. 2026년 UEFA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12회차 플레이오프 완벽 분석, 부상자부터 배당까지 단통으로 가는 길, 지난 11회차의 아쉬움, 그리고 12회차를 향한 각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 회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축구 승무패 10회차와 11회차가 2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11회차에서 5개가 틀렸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사실 몇몇 경기는 제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헤타페 경기를 처음에는 승으로 봤다가 마지막에 패로 바꿨더니 그게 틀려버렸너요. 소시에다드가 상승세라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승패로 투마킹을 갔던 것이 마킹 손해를 보았었고, 라요 바에카노 경기도 승패로 나누어서 또 마킹 손해를 보았답니다. 아, 이번에는 된다 싶었죠. 그런데 와우, 1번 경기에서 우디네세가 역전패로 두 번째로 빗나감이 시작되더니 10번 경기, 11번 경기, 12번 경기, 13번 경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12번 경기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승부로 투마킹을 했는데 하필 패가 나와버린 거죠. 축구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밤새 경기를 지켜보면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 팀의 최근 폼을 좀 더 깊이 봤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 중무패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100% 맞출 수 있다면 그건 승무패 분석이 아니라 예지력이겠죠.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고 더 나은 분석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2회차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11회차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되짚어보며 각 팀의 부상자 명단을 더 꼼꼼히 체크했고, 최근 폼과 동기부여,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1회차에 아쉬움이 있기에 12회차는 반드시 서력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꼭 대박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 UEFA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12회차 플레이오프 분석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의 차가운 공기가 유럽 대륙을 감싸는 이 시각, 축구 팬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축구 승무패 12회차, 바로 UEFA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의 16강 진출을 가르는 노크아웃 라운드 플레이오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거나 대패를 한다면 유럽 무대는 끝입니다. 다음 경기에 잘하면 되지 라는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살아남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단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히 팀의 전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의 부상자 명단, 중립 경기장 변수, 시즌 리듬, 그리고 배당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번, 하얼번, 가에번 경기의 홈팀들이 자신들의 익숙한 안방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플레이오프의 잔혹함, 그리고 중립 경기장이라는 함정. 플레이오프는 리그전과 완전히 다른 축구입니다. 리그에서는 오늘 져도 다음 주에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차전과 2차전 총 180분의 전쟁에서 합산 스코어로 뒤진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죠. 특히 1차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차전 결과에 따라 2차전의 전략이 180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 홈에서 2대 0으로 이긴다면 원정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며 실리를 챙기면 됩니다. 반대로 홈에서 지거나 비긴다면 원정에서 필사적으로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번 회차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FC 노아, 스캔디아 드리타가 모두 자국의 대형 경기장으로 홈을 옮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UEFA의 엄격한 카테고리 4 경기장 승인 기준 때문이죠. 홈팬들의 함성은 분명 있겠지만 선수들이 수백 번 연습하고 땀 흘린 그 익숙한 잔디밭이 아니라는 점, 라커룸으로 가는 길이 낯설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미묘한 심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번 경기, FC 노웨이 대 알크마르 단통승.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르메니아의 FC 노아와 네덜란드의 에이즈 알크마르의 대결입니다. 노아는 아르메니아의 신흥 강호이지만
실제로는 중립 경기장인 예레반 공화국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아르마비르가 연고지인 노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을 보면 알크마르의 핵심 미드필더 요르디 클라시와 수비수 덴소 카시우스가 장기 부상 중이고 최근 주전 수비수 바우터 구스의 출전도 불투명합니다. 수비진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서 원정을 떠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중립 경기장이라고는 하지만 아르메니아 국내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노아는 여전히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홈 경기에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이변은 종종 일어납니다. 알크마르의 부상자 변수와 노아의 필사적인 투지를 고려하면 단통 승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경기 SK 시그마 대 로잔스포 단통 패. 체코의 SK 시그마 올로모우츠와 스위스의 로잔스포르. 비슷한 수준의 리그에서 중위권을 달리는 팀들의 대결입니다.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주전 수비의 핵심인 얀 크랄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면 로잔스포르는 특별한 핵심 결장자가 없고 스위스 슈퍼리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로자는 원정에서도 조직력이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입니다. 올로모우츠가 홈 경기지만 주전 수비수의 컨디션 불안과 로잔의 안정적인 전력을 고려하면 원정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통 패로 가겠습니다. 3번 경기 디자그레드 KR챈크 단통 패.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와 벨기에의 KRC 행크. 자그레브는 유럽 무대의 단골 강호이고 막심 스타디움은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부상자 명단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밀란에서 임대 중인 이스마엘 베나세르가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고 주축 미드필더 대안 류비치치가 최근 샬케로 이적하며 공백이 생겼습니다. 중원의 핵심 2명이 빠진 상태죠. 행크는 벨기에 리그에서 중상위권 팀이고 유럽 대항전 경험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그레브의 전력 공백이 큰 만큼 행크가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배지만 단통 패로 가겠습니다. 이번 경기 PAOK 대 RC 셀타 단통 패. 그리스의 PAOK와 스페인의 RC 셀타비고. PAOK는 홈팬들의 열정이 대단한 팀이지만 부상자 명단을 보면 공격진의 키릴 데스포도프와 루카 이바누셰츠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격의 핵심들이 빠진 상태죠. 반면 셀타비고는 수비수 알바로 누네스 외에는 풀 전력에 가깝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현재 7위를 달리고 있는 셀타비고는 전술적 완성도와 기술력에서 분명 우위에 있습니다. 원정 다득점 원칙이 폐지된 이후 스페인 팀들은 원정에서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역습으로 골을 넣는 전술에 능숙합니다. PAOK의 공격력 약화를 고려하면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 패로 가겠습니다. 이번 경기 SK 브란 대 볼로냐 단통무. 노르웨이의 SK 브란과 이탈리아의 볼로냐. 노르웨이 리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보낸 SK 브란 선수들은 친선 경기 몇 경기로 감을 잡았을 뿐 실전 경기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볼로냐는 매주 치열한 리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 리듬 면에서는 볼로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하지만 노르웨이의 추운 날씨와 낯선 환경이 볼로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볼로냐도 리그 순위 싸움으로 인한 피로도가 있고 원정에서 무리하게 승부를 보기보다는 무승부로 1차전을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란도 홈에서 최소한 비기려고 필사적으로 수비할 것입니다. 단통 무로 가겠습니다. 6번 경기 페네르SK 대 노팅엄포 단통 승. 터키의 전통 강호 페네르바체와 프리미어리그의 노팅엄 포레스트. 전력만 보면 노팅엄이 앞설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 면에서는 페네르바체가 압도적입니다. 페네르바체는 터키 리그에서 이미 상위권을 확정지었고 유럽 무대가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상자 명단을 보면 에드손 알바레즈, 존 두란 등이 있지만 최근 은골로, 캉테의 합류설과 함께 스쿼드 보강이 이루어져 홈에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반면 노팅엄은 주포 크리스 우드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 잔류 싸움에 더 급하다는 점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주말 리그 경기를 위해 주전을 쉬게 하고 싶은 유혹이 클 겁니다. 스크루사라코글루 스타디움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열광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페네르바체의 홈 위력을 믿고 단통 승으로 가겠습니다. 1번 경기 야기엘로 대 피오렌티 단통무. 폴란드의 야기엘로니아와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 폴란드 리그는 팬들의 열정이 대단하기로 유럽에서도 유명합니다. 야기엘로니아는 비아위스토크를 연고로 하는데
이 지역 팬들의 응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상자 명단을 보면 피오렌티나는 알베르트 구드문드손, 타릭 람프티가 부상이며 미드필더 만드라고라가 징계로 결장합니다.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태죠. 더군다나 이탈리아 팀들은 원정에서 비기는 전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 무승부를 가져간 다음 2차전 홈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이죠. 야기엘로니아의 홈 열기와 피오렌티나의 신중한 접근이 만나면 1대1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 무로 가겠습니다. 8번 경기 스캔디아 대 삼순스포 단통 승. 북마케도니아의 스캔디아와 터키의 삼순스포르. 스캔디아는 중립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테토보의 경기장이 UFA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수도 스코페로 이동해야 했죠. 하지만 삼순스포르도 만만치 않은 원정길을 떠나야 합니다. 부상자 명단을 보면 마쿤부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하며 공격수 에므레 클린츠도 부상 의심 상태입니다. 삼순스포르는 터키 리그에서 중위권을 달리는 팀이고 해외 원정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스캔디아는 비록 중립 경기장이지만 여전히 북마케도니아 내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칸 지역 팀들의 홈투지를 고려하면 스캔디아가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 승으로 가겠습니다. 9번 경기 드리타 대 NK 첼레 단통 M우. 코소보의 드리타와 슬로베니아의 NK 첼레. 드리타도 중립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질란이 아닌 프리슈티나의 파딜 포크리 스타디움에서 뛰게 됩니다. 슬로베니아 리그는 발칸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조직력 있는 리그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명단을 보면 NK 첼레는 수비진의 핵심 잔 카르니치닉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해 수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드리타는 코소보 리그의 강호이고 중립 경기장이라도 프리슈티나는 코소보의 수도이기 때문에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첼레의 주전 수비수 부재와 드리타의 홈 2점이 맞물리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0대 0이나 1대 1의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 무로 가겠습니다. 10번 경기 오모니아 대 리에카 단통패. 키프로스의 오모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리에카. 리에카는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하이두크 스플리트와 함께 빅3로 불리는 팀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부상자 명단입니다. 오모니아는 주전 골키퍼 파비아누가 어깨 골절로 결장하고 핵심 윙거 윌리 세메도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공수의 핵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악재죠. 주전 골키퍼가 빠진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리에카는 유럽 대항전 경험도 풍부하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뛰어나며 원정 경기에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모니아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단통 패로 가겠습니다. 11번 경기 루도고레 대 페렌츠바 단통 승. 불가리아의 루도고레츠와 헝가리의 페렌츠바로시. 이 경기는 동유럽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입니다. 루도고레츠는 불가리아 리그를 10년 넘게 지배하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루도고레츠는 홈에서 특히 강합니다. 라즈그라드의 루도고레츠 아레나는 상대 팀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원정지 중 하나죠. 페렌츠바로시는 수비수 가르텐만이 부상 중이지만 헝가리의 명문답게 전력은 탄탄합니다. 하지만 최근 폼은 루도고레츠가 더 좋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유럽 대항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인터 밀란 같은 빅클럽들을 상대로도 선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홈에서의 조직력과 투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통 승으로 가겠습니다. 12번 경기 파나티나 대 플젠 단통 승.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와 체코의 플젠. 파나티나이코스는 유럽 축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의 명문입니다. 1971년 유러피언컵 결승까지 올라간 팀이죠. 아테네의 아포스톨로스 니콜라이디스 아레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그리스 팬들의 열정은 유럽에서도 손꼽힙니다. 플제는 체코의 강호이고 유럽 대항전 경험도 많지만 파나티나이코스의 홈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나티나이코스는 최근 그리스 리그에서 부진했지만 유럽 대항전만큼은 특별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옵니다. 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플레이오프에서 그리스 팀들의 홈 경기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단통 승으로 가겠습니다. 12번 경기 릴오에스 대 츠르베나 단통 패. 프랑스 리그앙의 릴과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 경기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대담한 역배. 릴은 분명 강팀입니다. 리그앙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부상자 명단입니다. 릴 OSC는 결장자가 매우 많습니다. 안드레 고메스 징계, 에탕 음바페 부상, 나빌 벤탈렙 등이 빠져 있고 베테랑 올리비에 지루 역시 부상 의심 상태입니다. 반면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동유럽의 자존심이자 유럽 대항전에서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입니다. 레드스타는 1991년 유러피언컵 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조직력과 투지는 대단합니다. 릴이 홈에서 공격하다가 레드스타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릴의 결장자 변수가 츠르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선택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발칸 팀들의 끈질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단통 패로 가겠습니다. 12번 경기 셀틱 대 슈투트가르트 단통 패. 마지막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명문 셀틱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셀틱은 셀틱 파크라는 요새를 가지고 있고 6만 명의 팬들이 만들어내는 함성은 상대 팀을 압도합니다. 전통적으로 셀틱은 플레이오프 홈 경기에서 강했죠. 하지만 부상자 명단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셀틱은 수비의 핵심 카메론 카터 비커스와 조타가 시즌 아웃급 부상입니다. 특히 최근 중원의 핵심 아르네 엥겔스까지 부상을 당해 전력 손실이 막대합니다. 수비진의 핵심, 중원의 핵심이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자가두, 티아고 토마스 등이 결장하지만 셀틱에 비해 전력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분데스리가에서 중상위권을 달리는 팀이고 전술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셀틱 파크에 마법이 있긴 하지만 주전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 마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조직적인 경기로 셀틱의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 패로 가겠습니다. 역배 선택의 철학과 최종 정리. 자, 여러분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각 팀의 부상자 명단, 중립 경기장 변수, 시즌 리듬, 그리고 배당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부상자입니다. 3번 경기 자그레브는 중원의 핵심이 빠졌고 10번 경기 오모니아는 주전 골키퍼와 에이스 윙어가 빠졌으며 13번 경기 릴은 결장자가 너무 많고 14번 경기 셀틱은 수비와 중원의 핵심이 모두 빠졌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립 경기장 변수도 중요합니다. 1번, 8번, 9번 경기의 홈팀들은 모두 익숙하지 않은 경기장에서 뛰어야 하지만 1번과 8번에서는 오히려 홈팀의 승리를, 8번에서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각 팀의 상황과 상대팀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시즌 리듬도 중요합니다. 5번 경기에서 브란과 볼로냐의 무승부를 예상한 것은 노르웨이 리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볼로냐도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축구는 둥근 공이 굴러가는 게임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축구의 매력이자 잔혹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긴 분석 끝까지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경기장의 조명이 켜지고 선수들이 입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휘슬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의 분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가려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누르시면 똥꼬에 치질 걸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웃음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절 연휴 멋진 날들 되시고 금요일 새벽 대박을 꿈꾸시는 날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13회차 분석도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멋진 분석 글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승부는 90분간 이어지지만 진짜 승부는 경기 전 분석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역배의 용기와 순배의 확신, 그 균형 속에서 대박의 기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하며 다음 분석에서 또 만나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채널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에 구독 안 누르시면 똥꼬에 치질 걸림!